경제 신문 읽어줘. 24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동산 공급 부족의 대출 규제 효과 반짝. 64% 내 집 마련 빠를수록 좋다. 부동산 전문가 77% 서울 아파트값 하반기도 상승세. 서울 집값 오를 때 지방 내릴 것. 공급 늘려도 2년 내 물량 절벽. 기준금리 인하 기대까지 겹쳐 서울로 주택 매수세 집중 전망. 대출 규제 지속성 떨어져 집값 견인 현금 부자 영향 없어. 88 대책 평가 평균 56점. 그린벨트 프로 8만 가구 공급 등 단기책 실종. 집값 잡기 역부족. 정부가 지난달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힌 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게다가 금융권이 최근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대출 규제의 약발은 일시적인 데다 공급 부족을 단기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연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하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일단은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극도란 한 채,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심해질 겁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 대출 규제 강화, 대외 경제 여건 등이 상위에 올랐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이미 반영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자녀 용돈 불릴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마리서치, 하이닉스. 미국 금리 인하 땐 제약바이오 강세. 보통은 금리 인하를 하면 제약바이오가 주식이 잘 나가고 삼양식품 글로벌 인기 외형 성장은 초입 단계. 환경규제 강화 지속. 전기차 ESS 수요 증가. 센터장 3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자면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추천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배경은 미국 금리 인하 대선 국면에서 성장주 매력 부각, 관심 업종은 제약바이오. 설명하면은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최대 수혜 업종이고 국내 R&D 역량이 끌어올린 양질의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파마리서치를 추천을 하고 리주란 신시장 개척으로 실적 개선. 관심 업종은 음식료, 화장품 등 소비재이고 그 다음에 세계 확산된 한류 문화로 고성장 진행 중. 외형 시장은 초입 단계, 매수 시기로 판단. 그 다음에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추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이고 배경으로는 AI 시장 기화 필연적이고 기술 리더십 충분하다. 관심 업종은 2차전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보편화, 각국 환경 규제 강화, 전기차 ESS 판매 증가. 그 다음에 종합면 장기채 금 중소형주 금리 인하기의 신투자 전략. 미국 빅컷에 떠오르는 종목. 역사적 저평가된 미국 중소형주. 대형주보다 성장 가능성 높아 빅테크 다시 오를 것 주장도. 장기채 하이힐드 투자 적기. 금 가격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동안 대형 기술주 위주였던 대형 해외 투자 전략을 중소형주 채권, 금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발맞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미국 러셀 2000 장기채 하이힐드 채권 관련 상장지수 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유리하죠. 보통은 금리가 상승이 되고 이럴 때는 중소형주 상장주가 못 버티니까 안 좋고, 지금같이 금리가 하락이 되는 시기에는 아까 얘기를 했던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중소형주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더 상승폭이 큽니다. 빅테크주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가치 중소형주가 역사적 저평가 수준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해외 투자자도 러셀 2000 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금리 인하 조치는 대형주보다 소형주에 유리하다며 러셀 2000 지수가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압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드의 빅컷에도 18일 장기채 금리는 상승했다. 가격은 하락. 대표적인 상장 장기채 ETF인 iShares 만기 20년 이상 미국채 TLT 가격은 이날 2.1.24% 내렸다. 하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음 빅컷 단행한 파월 금리 인하 멈출 수도 오락가락 신호의 대혼란. 침체는 불축시키지 못한 선제적 금리 인하 파월 서두르지 않겠다 발언에 0.5%포인트 내렸지만 거꾸로 간 시장. 달러 강세 국채금리는 상승. 빅컷 더 이상 없을 수도. 실망 속 나스닥 등 미국 증시도 힘입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화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6월, 9월 4%에서 3.5%,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8월에 5.25%에서 5%로, 캐나다는 6월, 7월, 9월 5%에서 4.25%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통화긴축 정책을 펼친 지 2년 만에 피벗,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18일 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페드가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해 빅컷을 단행했지만 좀 더 표와 성명서 제롬 파월 의장 등의 발언은 매파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던 과거와 달리 이날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미국 증시는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을 더 빠르게 더 천천히 할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빅컷에도 달러 강세로 반전. 이 같은 매파적 빅컷에 시장은 다소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시장은 오히려 통화정책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점에 경계했다. 예금에서 주식으로 글로벌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고, 수조 달러의 정기 예금이 대이동,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식 등으로 돈 몰려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인도 주식을 ETF로 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